반갑습니다. 장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말 2급 실기 2022년 상시 1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말 2급 실기는 총 4개의 작업이 있죠.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기본 작업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기본 작업 중에서 기본 작업 1번 시트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건데, 이 부분은 배점이 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문제를 다 풀고요. 마지막에 시간 남을 때는 입력을 하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생략하는 걸 권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작업 2번 시트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2번 시트는 서식이죠. 지시사항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거고요. 각 한 동그라미마다 2점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는 걸 권장한다 그랬습니다. 자, 천천히 1번부터 범위를 잘 보고요.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A1부터 F1 영역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자 그랬고, 글꼴을 굴림하자 그랬습니다. 크기는 18포인트 하자 그랬고요. 스타일은 굵게, 그리고 행의 높이를 25로 하자 그랬는데, 현재 범위에 보면은 행이 지금 1번 행이죠. 그래서 1번 행 위에서 오른쪽 버튼 행 높이로 가서 행 높이를 25로 설정을 해주면 1번 전체 행 자체의 높이가 수정이 될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이 끝났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장 버튼 눌러주는 거 습관적으로 해준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범위와 이 범위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자 그랬는데, 이렇게 한 범위를 설정하고요.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범위를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도 되고, 나는 하나씩 하고 싶다, 하나씩 해줘도 관계없어요.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A3에서 F3 영역에 글꼴은 굵게 하자 그랬고요. 채우기를 표준 연한 파랑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채우기에 표준색 보이죠? 표준의 연한 파랑. 갖다 대면 색깔 이름이 뜨니까 색깔 이름을 보고 작업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자, 세 번째 C3의 구분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바꿀 건데, 수식 입력 줄에서 글자 뒤에 커서를 둬도 되고요. 더블 클릭을 해서 요 C3 영역에서 구분 뒤에 커서를 둬도 관계없죠. 자, 한자 키를 눌러서 해당되는 한자를 우리가 찾으면 되죠. 이 한자를 찾자 그랬습니다. 해당되는 한자를 찾아서 그냥 한자로만 바꿔야 되겠죠. 자, 한자 변환을 하고요. 엔터 눌러서 고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F4에서 F13, 지금 보면 월부터 금까지 글자가 들어와 있죠. 그죠? 글자가 들어와 있는데, 이 글자 부분에 대해서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문자 뒤에 요일을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셀 서식에서 글자라 그랬죠. 문자 뒤에 해당되는 걸 붙일 거예요.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이 문자인 경우에는, 숫자가 아니죠. 문자인 경우에는 골뱅이 기호를 가지고 작업한다 그랬습니다. 골뱅이 기호가 해당되는 문자를 뜻하고요. 그 뒤에 내가 원하는 글자를 이렇게 따옴표 안에 뒤에 붙일 수도 있고요. 앞에 붙일 수도 있죠. 그래서 해당 글자인 경우에 뭔가를 붙일 때는 골뱅이인 걸 아는가 라는 걸 물어보는 게 4번 문제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죠. 자, 범위를 설정해 놓고요. 오른쪽 버튼 셀 서식으로 가서 사용자 지정 지 표준을 지우고요. 글자는 골뱅이라 그랬습니다. 다음표 안에 요일이라고 넣겠습니다. 만약에 띄운다 그러면 요 사이 띄워도 되고요. 요 사이에 띄워줘도 괜찮습니다. 자, 보기를 보고요. 정상적으로 나타났는지 보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셀 서식을 설정을 해 주겠다라는 걸 봐주면 될 거고요. 자, 다섯 번째, A3에서 F13 영역을 모든 테두리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 번 더. 그래서 전체 모양 선택을 맞춰주면 되겠죠. 그대로 저장 버튼 한 번 더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2번은 서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들을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기본 작업 3번 시트입니다. 자, 기본 작업 3번 시트는 고급 필터 작업을 하자 그랬습니다.
자, 고급 필터를 작업을 할 건데 고급 필터 조건을 이 부분에 그 다음에 결과는 이 부분에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조건을 봐줘야 되겠죠. 조건이 두 개예요. 규모가 300 이상, 등록 회원 수가 200 이상인데 이면서니까 AND 조건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죠. 고급 필터의 AND 조건은 조건이 나란히 오는 게 AND고요. 한 칸 내려가 있으면 OR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의 작업을 할 때 규모라는 제목과 중복 회원 수라 등록 회원 수라는 제목이 요 범위에 먼저 들어오고요. 제목 밑에 조건이 들어가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제목을 여러분들이 쓸 때는 오타가 날 수도 있고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복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규모를 복사해서 조건 위치가 A18이기 때문에 A18에 등록 회원 수를 복사해서 그 옆에 제목은 나란입니다. 자, 규모는 얼마 이상이라고 그랬습니까? 300 이상이죠. 크거 나갔다 300. 이면서니까 옆으로 나란히 등록 회원 수는 200 이상. 자, 이게 목록 데이터의 범위가 될 거고요. 목록 데이터의 원본 범위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조건의 범위예요. 결과는 여기서부터 나타나자 그랬습니다. 그럼 목록의 범위, 원본 데이터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범위를 설정을 하거나 또는 안에 데이터 안에서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작업해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대신에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클릭을 하는 건 안 돼요. 자, 가급적이면 저는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자, 데이터 메뉴에 고급 필터로 가서 여기서 주의할 거는 내가 범위 지정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반짝이는지 목록 범위가 정상인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 만약에 반짝이는 부분이 틀렸다 그러면 이 범위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럼 지우고 다시 범위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자,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데 조건 범위는 이 부분일 거고요. 결과는 A22라 그랬죠. 자, 결과에 만족하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3개의 레코드가 나타났다라는 걸 확인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작업이 이렇게 1번, 2번, 3번에서 1번은 제외하고요. 2번, 3번만 우선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끝나고 나면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분석 작업으로 넘어와 줘야 돼요. 자, 분석 작업 첫 번째 분석 작업 1번 시트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작업을 하자 그랬습니다. 자, 시나리오를 갖고 작업하자 그랬는데 어떻게 작업하자 그랬냐면 시나리오는 어떤 상수값이 변할 때 수식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건데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름 지정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순이익률 B17번지 자리 지금 상수주 앞에 이 꼴이 없어요. 얘가 변할 거예요. 변하는데 누가 바뀌는 걸 보고 싶다. 이 자리 순이익 합계 자리가 수식이죠.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B17셀의 이름을 순이익률로 이름은 이름 상자에서 바꾸는 게 편하죠. 순이익률 이름 바꾸고요. G15는 순이익 합계. 자, 이렇게 이름 지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름 지정이 잘못되었거나 이름에 오타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수정 못한다 그랬죠. 수식의 이름 관리자에서 내가 작업했던 이름을 지우고 다시 만들거나 편집에 가서 이름을 바꾸든지 위치를 바꾸든지 조절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보세요. B17 순이익률이 변동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상수값 B17 자리를 선택을 해 놓고요. 시나리오를 만들러 가야 됩니다. 자, B17을 선택해 놓고요. 데이터에 메뉴가 숨어 있습니다.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로 가면 시나리오 관리자가 이렇게 뜹니다. 내가 시나리오 1번과 2번 두 개를 추가해야 되겠죠. 자, 시나리오를 추가할 건데 첫 번째 이름은 순이익률 인상입니다. 변경되는 건 내가 B17번지를 클릭해 놓고 나왔기 때문에 현재 B17 돼 있죠. 만약에 이 자리를 선택 안 하고 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 값이 현재는 30%. 수치로는 0.3이죠. 얼마로 바뀐다 그랬습니까? 35%. 0.35가 돼야 되겠죠.
한 개가 만들어졌어요. 자, 다시 두 번째, 이번에는 순이익률 인하 25%라 그랬습니다. 0.25. 자, 두 개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난 다음에 얘를 요약 시트로 요약을 만들 건데 요약의 결과가 G15가 돼야 되겠죠. 만약에 한 칸이 아니고 여러 칸이면 여러 칸 드래그하거나 떨어져 있으면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여러 칸 범위 지정도 가능합니다.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겠다. 확인. 그럼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만들어지죠. 근데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현재 분석 작업 1번 시트 앞에 위치를 합니다. 근데 문제 보면은 분석 작업 1번 왼쪽에 앞에 위치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지금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확인을 해줄 수가 있죠. 자, 분석 작업 1번이었고요. 그대로 저장 한번 눌러주세요. 자, 두 번째. 분석 작업 2번은 시나리오와 반대되는 목표값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목표값은 수식이 변할 때 상수값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보면은 자, F5번지 이 자리가 현재 값은 964만 8천인데 1000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수식이죠. 그럼 얘가 바뀌려면 이 수식에 영향을 주는 상수가 있겠죠. 그 중에 이 옷 판매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상수를 선택하고 작업을 하고요. 목표값은 수식을 선택해 놓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차이점 기억을 해주세요. 자, 내가 해당되는 F5번지를 선택을 해놓고요. 수식인 거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메뉴는 똑같이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라고 있어요. 자, 현재 이 자리 값이 이건데 얘가 1000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값을 바꿀 셀 누구를 바꾸자 그랬습니까? E5라 그랬죠. 판매량의 변화를 확인을 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확인, 확인. 변경된 거 보이죠? 그대로 저장입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1번, 2번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기타 작업이죠. 기타 작업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매크로와 차트로 나눠지죠. 자, 매크로부터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 자, 매크로는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전에 기억해 줘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A1번지다라고 제가 정의를 했는데 제가 A1번지를 선택해 놓고 매크로를 작성하세요 라는 이유는 A1번지에 매크로 등록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대부분 없기 때문인데 A1번지 아니더라도요. 데이터가 없는 이 빈칸 보이죠? 이 빈칸에 아무 때나 클릭해 놓고 만들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이 더 편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하는 걸 권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A1을 선택해 놓고 만들자 했기 때문에 A1을 선택해 놓고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매크로를 만들 건데 매크로 이름은 합계예요. 보이죠? sum 함수 합계를 구할 겁니다. 누구의 합계를 구한다 그랬습니까? 구분별 합계를. 보이죠? 구분별. 그래서 구분 헬스별 1월부터 6월까지 합계가 이 자리.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A1번지 선택을 해놓고요. 자,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으로 갑니다.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합계예요. 그러면 현재 매크로가 녹음되고 있기 때문에 기록 중지창 이렇게 뜨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럼 내가 매크로를 어디 만들어야 될 거냐? 이 자리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리를 선택을 하고요. 이 자리에다가 합계 함수 sum을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equal sum. 더블 클릭하고요. sum은 굳이 마법사 안 띄워도 되죠. 범위만 1월부터 6월까지 잡아주면 나머지는 채우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합계가 끝났죠. 그 상태에서 그대로 기록 중지 눌러도 되고요. 범위를 해제해주고 기록 중지 눌러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기록 중지에서 하나의 매크로가 일단 만들어져야 돼요. 기록 중지에서 매크로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 단추라는 걸 이용해서 매크로를 연결해주는 뭔가가 필요하겠죠. 도형 또는 단추죠. B10에서 C11 사이에 B10에서 C11 요 자리죠. 선택해 놓고요. 개발 도구에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그릴 때는 Alt키 누르고 그린다 그랬습니다. 연결하겠다. 매크로 연결. 그리고 해당되는 글자를 합계라고 적자 그랬죠. 자, 클릭하면 이렇게 보이죠? 만약에 없다 그러면
클릭했을 때 생길 겁니다. 하나의 매크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다시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A1번지 선택해 줘야 되겠죠? 선택해 놓고요. 매크로 이름이 서식이라 그랬습니다. 매크로 기록 서식. 자, 뭘 하자 그랬냐면 A3에서 H3 영역에 채우기를 노란색, 채우기를 표준의 노랑. 끝이죠. 그대로 개발 도구 가서 기록 중지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를 도형 직사각형을 E10에서부터 F11까지 도형을 연결하자 그랬습니다. 자, 삽입의 도형으로 가서요. 직사각형 도형을 찾아서 Alt키 누르고 그려주면 되죠. 단추는 그리면 매크로 연결창이 바로 뜨는데 도형은 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글자를 서식으로 적자 그랬습니다. 적고요. 이 도형 위에서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을 서식, 여러분들이 매크로를 연결해 줘야 돼요. 보이죠? 그래서 해당되는 것들을 만약에 이 부분에 색깔이 이렇게 없다 하더라도 클릭하면은 다시 색깔이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셀 포인트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돼야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첫 매크로를 만들 때 A1번지를 선택해서 만들든지 아니면 비어있는 곳에서 선택해서 매크로를 만들어줘야 간섭을 하지 않겠다. 그 말로 인식을 해주면 됩니다. 자, 매크로 작업 끝났죠? 그대로 저장 눌러주면 될 거고요. 자, 차트 작업으로 가겠습니다. 차트는 수정을 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죠. 이 차트를 지우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차트 위치를 잘 보면서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차트 영역을 선택하면 차트 메뉴와 그리고 이렇게 보이죠? 이런 것들 화면상에서 나타나는 차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 나타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차트 영역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다 해놓고 작업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총점 계열 보이죠? 총점 계열과 여기 노란색 그래프가 총점 계열입니다. 김서하를 없애자 그랬습니다. 요 사람 전체 데이터를 없앨 거예요. 그럼 해당되는 것들 데이터를 범위를 추가하거나 데이터 범위를 제거할 때는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해서 작업을 해주는 게 가장 편한데 여기 보면 왼쪽은 범례 계열이고요. 오른쪽은 가로축 항목인데 범례는 제거가 가능합니다. 가로축은 제거가 불가능하죠. 그때 행렬 전환을 이용해 주면 됩니다. 자, 먼저 총점을 제거해야 돼요. 체크를 건드리지 말고요. 선택을 해서 제거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총점을 제거했어요. 행렬을 전화해서 김서를 제거를 하고 다시 전환해줘야 되겠죠. 행렬 전환. 원래대로 되돌리면 자, 이렇게 제거가 된 차트가 만들어지죠. 1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차트의 요소를 추가할 때는 차트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 기호 보이죠? 차트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요소에 차트 제목 체크하지 말고요. 옆으로 눌러서 차트 위 선택을 해주면 되죠. 글자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A1과 연동을 하겠다라는 말은 A1번지의 데이터가 바뀌면 얘도 변경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차트 제목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동을 할 때는 위에 수식 입력줄을 이용해 주면 돼요. 자, 수식 입력줄에 연동은 수식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수식은 이꼴로 시작하죠. A1번지. 그리고 엔터 했을 때 자, 요 글자가 그대로 들어온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각 계열의 강현준 요소만 보이죠? 이렇게 강현준 요소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를 하자 그랬습니다. 레이블의 위치가 안쪽 끝이라 그랬어요. 강현준의 국어, 영어, 수학 하나씩만 클릭하고요. 한 번 더 클릭. 혼자 선택됐죠? 데이터 레이블 추가. 하나가 추가됐어요. 위치는 나중에 바꾸겠습니다. 자, 다시 그 다음에 영어도 똑같이 레이블 추가, 수학도 레이블 추가. 자, 추가를 하고 난 다음에 위치를 이렇게 안쪽 끝에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레이블을 선택하고요.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서식으로 가면 위치가 이렇게 뜹니다. 안쪽 끝. 그럼 나머지도 마찬가지 안쪽 끝 지정을 해주면 되죠. 됐죠? 네 번째,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 계열과 계열이 겹치는 걸
0%, 간격 너비를 50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어떤 계열이든 좋으니까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아무거나 위에 갖다 대고요.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가면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계열 겹치기를 설정을 하자 그랬습니다. 계열 겹치기를 0%, 그리고 간격을 50%. 그러면 자 이렇게 화면상에서 계열 겹치기 설정이 되었죠. 자 마지막 차트 영역에 차트 영역 갖다 대었을 때 차트 영역으로 뜨는 부분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오른쪽 버튼 차트 영역 서식으로 가서 테두리를 만들자 그랬습니다. 둥근 모서리. 저 밑에 내려가면은 둥근 모서리라고 있죠. 자,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타났는지 확인을 해봐 주면 됩니다. 자, 이때 간혹 질문을 하는데 색깔이 틀려요 하는 경우는 색깔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전체 5개를 정확하게 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대로 저장 눌러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와 줘야 될 게 계산 작업입니다. 자, 계산 작업 시트로 가보면 계산 작업은 5개의 문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 문제가 8점이다 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죠.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함수가 2개인 경우는 대부분 1개를 잘라서 붙이는 경우로 작업해주면 될 거고요. 함수가 3개다 그러면 마법사 안에서 함수를 중첩해주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먼저 첫 번째 표 1에서 부서명이 자 체크해 볼게요. 부서명이 영업일부다라는 것 자체를 영업일부다라는 이거는 조건이겠죠.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걸 뽑을 거예요. 뭘로? Dmax를 가지고. Dmax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이 필요한데 항상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모든 범위에 제목이 포함됩니다. 그럼 여기는 조건이 따로 있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원래 있던 데이터 이걸 우리는 조건으로 쓰겠죠. 부서명이 영업일부다. 보이죠? 저 부분이 조건입니다. 자, 이거를 해서 그걸 찾아서 부서명이 영업일부의 판매 실적을 찾아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사업명입니다. 뭘 가지고? V룩업을 가지고. 그러면 Dmax를 먼저 해서 잘라서 V룩업에 갖다 붙이면 되겠죠. 자, 해볼까요? equal Dmax. 함수를 순서대로 하는 게 편하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Dmax 함수는 이렇게 마법사를 띄우는 게 여러분들은 편하죠. 자,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제목을 포함한 전체 범위가 됩니다. 이 전체 범위 중에서 필드는 내가 Dmax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 제일 큰 값을 구하는 거죠. 누구의 큰 값이라 그랬습니까? 판매 실적. 판매 실적이 제목이 이거죠. 선택해도 되고요. 하나, 둘, 세 번째다 그래서 3이라고 넣어줘도 관계없습니다. 자, 조건은 부서명이 영업일부예요. 그러면 확인했을 때 가장 실적이 높은 게 721이에요. 보이죠? 영업일부 721, 사업명은 이상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기 나타나야 되겠죠? 그럼 화면상에서 위에 수식입력줄에서 이 꼴은 빼고 나머지 전체를 잘라내세요. 이 꼴은 빼고요. 어떤 함수로 들어가야 됩니까? V룩업. V룩업 띄워놓고요. 자, 내가 찾아야 될 값이 721입니다. 보이죠? 판매 실적에서 찾아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봐줘야 돼요. 부서명과 직급은 관계없이 판매 실적이 찾는 값이죠. 그러면 찾으려는 값은 1000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잡을 때 이렇게 범위가 들어와야 돼요. 부서명과 직급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채우기가 필요 없으니까 절대 번째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사업명은 몇 번째 있습니까? 2번째 있을 거고요. 내가 찾고자 하는 저 값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상희라는 사람 이름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첫 번째 하나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함수는 한 개 하고 저장 이렇게 눌러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표 2번에서
표 2번에서 뭔 작업하자 그랬냐면 구입 횟수가, 자 이것도 체크를 하면서 한번 볼게요. 구입 횟수가 150 이상이라는 첫 번째 조건과 이거나 그랬어요. 이거나니까 오하겠죠. 구입 총액이 총액의 평균보다 크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럼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가니까 오하라는 함수가 필요할 거고요. average라는 게 요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게 맞으면 VIP 아니면 일반으로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 함수가 세 개이기 때문에 잘라서 붙이는 방법을 하려면 average를 먼저 해서 잘라서 O 안에, 그걸 잘라서 if 안에 이렇게 해도 되고요. if 함수에서 마법사로 여러분들이 찾아가줘도 됩니다. 조금 전에 1번을 dmax에서 잘라서 붙였죠. 그러면은 2번은 제가 그냥 순서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편한지 확인을 한번 해봐주면 됩니다. 자, 등급을 구할 건데 if 안에 물어볼 건데 조건이 두 개다. O 안에 조건에 해당되는 것 중에 에버리지 평균이 필요한 거겠죠. 그럼 순서대로 하려면 if가 먼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if 마법사를 띄워놓고요. 마법사를 띄운 상태에서 함수를 여러분들이 넣을 때는 이름 상자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름 상자 옆에 삼각형을 눌러서 내가 필요한 함수는 추가해서 오아라는 함수가 필요할 겁니다. 오아. 그러면 위에 보이죠? if 안에 지금 오아가 들어왔어요. 그럼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들어가겠죠? 첫 번째 조건은 구입 횟수가 현재 자리의 구입 횟수는 이거죠. 이 구입 횟수가 크거나 같다 150, 150 이상.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 조건은 구입 총액이 이 자리가 구입 총액이 크다 그랬습니다. 크다. 누구보다? 구입 총액의 평균보다. 그럼 평균이 여기 들어와야 되겠죠? 에버리지 함수가 필요하니까 여기에서 다시 에버리지 함수를 찾으러 갑니다. 에버리지 전체 구입 총액 보이죠? 여기서 주의할 거는 확인을 누르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if에서 오와에서 에버리지까지 들어간 거죠. 그러면 조건 첫 번째 오와 글자 위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if에 클릭하면 if로 마법사가 움직인다는 걸 눈으로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자, 오와가 끝난 상태죠. if로 돌아와서요. 조건 두 개가 만족하면 VIP라 그랬습니다. 아니면 일반이라 그랬습니다. 확인. 나머지는 채우면 일반 또는 VIP가 화면상에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2번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3번. 학과가 컴퓨터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점수의 합계를 구해서 학과가 정보 처리를 만족하는 점수의 합계를 구해서 그 차이를 구하자 그랬습니다. 차이는 뭐 빼기 뭐 이게 차이죠. 그런데 앞에 값이 크면 상관이 없는데 앞에 값이 작으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절대값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ABS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함수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잘라서 ABS 붙여도 되고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ABS 안에 SUMIF 들어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잘라서 붙여볼까요? 자, SUMIF부터 들어갑니다. 자, 이꼴 SUMIF. 자, SUMIF는 보이죠? 조건이 뭐냐? 학과가 컴퓨터예요. 그럼 조건을 보면은 전체 학과 이 부분이죠. 학과가 뭐라 그랬습니까? 컴퓨터다. 점수의 합계를 구한다 그랬죠? 전체 점수. 자, 이게 첫 번째 SUMIF예요. 하나 했죠? 여기서 빼기. 다시 SUMIF. 똑같습니다. 학과가 이번에는 정보 처리라 그랬습니다. 합계는 점수의 합계.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걸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ABS가 필요합니다. 이꼴 D 전체를 잘라서
ABS 함수로 가겠습니다. 그대로 붙여넣어주면 양수로 바뀌죠. 그래서 절대값을 구하는 ABS 함수다 라는 거, 그리고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한다 SUMIF, 이렇게 해서 3번을 여러분들이 구해줄 수가 있고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3개예요. 3개면 뭐 순서대로 해도 되고요. 잘라서 붙여도 되고요. 내가 어떤 게 편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작업을 해줄 때 문제를 잘 보면 뭘 하라 그랬냐면은, 자,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할 거예요. 순위를 구하는 건 랭크 EQ죠. 1위는 금메달, 2위는 은메달, 3위는 동메달, 그 외에는 공백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추저 함수로 쓸 거잖아요. 추저 함수로 쓸 건데 만약에 if가 없다 그러면 개수를 셀라는 거예요. 그래서 1등부터 8등까지 있다 그러면 1, 2, 3 해서 4에서 8까지는 공백을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if를 쓰라 그랬거든요. 그럼 if 안에 랭크 EQ를 구한 걸 가지고 3위까지니까 작거나 같다 3이 되겠죠. 작거나 같다 3이면 추저 함수를 하고요. 그 외에는 공백을 하겠다. 요렇게 지금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려면 랭크 EQ를 먼저 하고요. 그걸 가지고 추저 함수 또는 if 함수 이렇게 잘라서 붙이는 걸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if에서 순서대로 만약에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if부터 들어갈 거고 그 안에 랭크 EQ 추저가 들어갈 거고요. 난 잘라서 붙이는 게 편한데요. 그러면 랭크 EQ를 먼저 해서 잘라서 붙이는 걸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잘라서 제가 붙이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랭크 EQ부터 구할 거예요. 자, 랭크 EQ 등수를 구하는 거죠. 누구를 갖고 등수를 구합니까? 이 점수가 이 중에 몇 등인지를 알고 싶어요. 얘는 반드시 절대 참조 들어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죠? 높은 점수가 대부분 1등이죠. 순위는 높은 점수가 1등이기 때문에 높은 점수인 경우에는 생략하면 내림차 순위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4등이다 그 말이겠죠. 이거를 잘라서 쟤를 잘라서 if와 추주에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면 자 if 잘라낸 걸 붙이고요. 1, 2, 3등까지만 작업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이 랭크 결과가 1, 2, 3등까지니까 3보다 작으면 추저 함수를 쓸 거고 아니면 그냥 공백입니다. 보이죠? 그러면 맞으면 1, 2, 3등이면 여기에 추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추저 함수는 마법사에서 들어갈 때는 이걸 이용해서 작업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대로 랭크가 한 번 더 들어옵니다. 잘라낸 거 붙이면 돼요. 자, 이게 1일 때, 밸류 1은 1하고 같을 때입니다. 1이면 뭐라 그랬습니까? 금메달. 적으면 되겠죠? 2일 때는 은메달, 3일 때는 보이죠? 함수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많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자, if로 돌아와서요. 해당되는 것들이 내가 맞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봐 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맞을 때, 틀릴 때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건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 줘야 됩니다. 자, 추주에서 자 1등, 2등, 3등.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이렇게 벨로 에러가 난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에러일 경우에 만약에 아니면 이렇게 넘어갈 거니까. 그래서 지금 봐주면 이렇게 금, 은, 동 나머지는 이렇게. 조금 전에 왜 에러가 났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볼게요. 이게 왜 에러가 났냐면 첫 번째 사람이 4등인데 우리가 추주를 1, 2, 3까지만 했죠. 그래서 거기서 선택을 못하겠다 해서 에러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고 조건이 안 맞으면 넘어갈 거기 때문에 얘는 신경을 안 써도 관계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5번. 5번은 뒷섬을 구하자 그랬습니다. 뒷섬은
조건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조건을 여기다 입력을 하자 그랬어요.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카테고리가 과일입니다. 카테고리가 과일. 고급 필터 조건하고 똑같죠. 복사해서 붙이는 걸 권장한다 그랬죠.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총 판매액의 합계를 구할 건데 올림에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뒷섬을 구해서 잘라서 라운드업에 붙일 거예요. 자, 이꼴 뒷섬.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제목이 포함된다 그랬죠. 자, 전체 이 범위 중에서 합계를 구해야 되는 건 총 판매입니다. 총 판매액. 제목 선택해도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5라고 적어도 됩니다. 조건은 이거죠. 카테고리가 과일. 결과를 구해서 잘라서 라운드업, 반올림이죠. 라운드업에 넣을 겁니다. 붙이고요. 자, 여기 보면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1, 10, 100의 자리까지 없애는 거죠. 소수점 자리는 플러스 값, 양수 값 1이면 1의 자리, 소수 이하 한 자리, 2면 소수 이하 두 자리인데 소수 이상으로 올라오면 1의 자리는 마이너스 1,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100의 자리까지 없어져야 되니까 이 자리는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100원짜리가 없어지고 1000단위까지만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 작업이 다 끝났는데도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기본 작업 1번 데이터 입력으로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 작업을 어떤 부분부터 먼저 할 건지를 본인이 판단을 할 건데 저는 기본, 그 다음에 분석, 기타 계산 작업 순으로 하는 걸 권장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2022년 상시 1의 문제풀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